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민외교 아카데미 큰다 서포터즈 6기 이조입니다. 지연님, 혹시 흑백 요리사 보셨나요? 당연하죠. 요즘 흑백 요리사의 인기가 아주 이분하게 익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국의 요리 예능이 요즘 엄청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들고 온 주제는요, 바로 세계 속 K푸드, 한국의 음식 외교입니다. 한국의 음식을 활용한 다양한 외교 사례를 세 가지로 나눠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특정 국가들의 음식 외교 사례, 쇼폼 컨텐츠 내 음식 외교 사례, 한국 OTT 컨텐츠 내 음식 외교 사례입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맛있는 외교 현장을 한번 맛보러 가실까요? 요리와 외교. 표면상으로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요리를 활용한 외교 활동이 꽤 많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요리와 외교를 합친 용어 요리 외교는 영어로 culinary diplomacy 혹은 food diplomacy라고도 하는데요. 요리 외교란 국가 간 교류와 협력의 향상을 기대하며 상호 간 문화의 이해를 조성하기 위해 요리를 그 수단으로 활용하는 외교를 의미합니다. 요리, 음식을 활용한 외교와 비슷한 모습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보였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어떤 협력이나 협상이 필요할 때 각종 만찬과 포도주를 함께 대접하며 상대방의 환심을 사고 기미를 캐내곤 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리를 대접하며 외교 활동을 하는 것은 상대의 호감을 쉽게 살 수 있고 협력이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 때문인지 많은 국가에서 외교 협상을 할 때 요리 외교를 활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문화라는 요소가 외교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일찍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술 외교, 스포츠 외교, 요리 외교를 잘 활용하는 편입니다. 특히 요리 외교의 경우 국무부 의정국 주도로 셰프 군단까지 둘 정도로 공공 외교에 음식을 많이 활용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미국 첫 국무장관 토마스 제퍼슨이 음식 문화의 국제적 교류에 크게 힘쓴 이후로 이 역사는 2012년까지 이어져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요리 외교 파트너십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8년에는 프랑스 엠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미국식 저녁 메뉴와 프랑스식 문화가 가미된 저녁 식사를 대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국가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일본 음식은 일본 외교부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일본 정부는 일식 교육을 받은 요리사를 제외 공간에 파견하고 대사관에서는 상대국의 상류층 인사들을 초대하여 일본 고유 식재료를 사용한 요리를 대접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1월 일본 대사의 공관에서 열린 테이스트 오브 재팬이라는 공공 외교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일본은 이곳에 워싱턴 내 유명한 일식 레스토랑 스시타로의 최고의 셰프들을 초청하였고 일본산 재료를 널리 수출하고 일본 요리를 알리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었습니다. 일본의 외교에서 소프트 파워 전략의 핵심에는 스시타로가 있는데요. 이 스시타로는 워싱턴에 진출한 일본 레스토랑으로 1986년 개업하여 약 30년간 워싱턴 거주민들은 물론이고 워싱턴 내 각국 대사관들도 애용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요리 외교에는 우리나라와 북한 간의 외교도 빠질 수 없는데요. 남북 간의 요리 외교에는 누들 외교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4월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한 측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평양냉면을 대접한 바 있어 화제를 모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인 2023년 7월에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 파나마, 콩고, 시에라리온, 잠비아,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코트디부아르 등 9개국의 주한대사 및 참사관과 직계가족을 포함한 외교사절 19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치킨 캠프를 열기도 하였습니다. 이 캠프는 한국의 치킨을 조리하는 과정을 배우고 체험해보는 전형적인 K푸드 외교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쇼폼 컨텐츠를 자주 보시나요? 틱톡, 유튜브의 쇼츠, 인스타그램의 릴스 등 다양한 형태의 쇼폼 컨텐츠들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쇼폼 컨텐츠는 단순히 영상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는 글로벌 커뮤니티에서 그치지 않고 글로벌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세대 간 경계가 없다는 특징을 가지는 온라인 쇼폼 컨텐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많은 쇼폼 크리에이터들 중 세계적인 한식 열풍을 일으킨 두 크리에이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먼저 만나볼 분은 바로 틱톡에서 한식의 매력을 알린 크리에이터 사라 안인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그녀는 틱톡 팔로워 36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이며 냉동 김밥을 사먹는 영상을 틱톡에 올렸다가 미국 대형마트인 트레이더조에서 냉동 김밥 품절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 MBC 방송은 그녀의 틱톡 영상이 1100만 조회수를 기록한 것에서 김밥의 유행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하였는데요. 사라아는 해당 영상에서 어머니와 함께 전자레인지에 김밥을 데워 먹는 영상을 올렸고 이는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전 매장에서 김밥이 품절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해당 영상은 인스타그램 릴스 조회수 887만을 기록했는데요. MBC 인터뷰에서 그녀는 지금 미국에서 김밥이 인기를 끄는 것은 우리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
활용되고 소비되는데 얼마나 많은 진전이 있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K푸드와 K콘텐츠의 파급력을 보여준 동시에 한식의 매력을 알린 크리에이터 사라와는 어머니에게 배운 한식 레시피를 다음 세대에게도 똑같이 알려주고 싶다고 전하며 이후에도 꾸준히 어머니와 한식을 만들고 소개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분은 바로 캐나다의 로장금으로 불리고 있는 한식 크리에이터 로건 모핏인데요. 그는 김치와 떡볶이, 보쌈, 냉면 등 많은 한국 음식을 직접 요리하고 맛보는 영상을 꾸준히 업로드하는 일명 한식 러버 크리에이터입니다. 그의 영상 중에는 특히 김치를 담그는 영상이 크게 화제가 되었는데요.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는 14살에 처음 김치를 만들어 보았으며 유명한 한국 요리 유튜버인 망치를 통해서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내내 그녀의 영상을 보며 모든 한국 음식의 기본을 익혔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던 요리를 크리에이터의 영상을 통해 감상하며 혼자 따라 해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2021년 한국 음식을 주제로 틱톡에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그는 오이 샐러드를 해먹는 영상을 올려 많은 이들에게 한국식 오이 샐러드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그의 틱톡 영상이 큰 인기를 끌어 아이슬란드에서는 오이 품귀 현상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앞서 보았던 사례와는 달리 한국과 연고가 전혀 없는 캐나다의 한 청년이 한식과 요리에 대한 관심으로 시작한 영상 콘텐츠 활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었고 그가 소개하는 레시피를 따라해보며 자연스럽게 한국의 식문화에 다가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앞으로도 또 어떤 K푸드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살펴본 두 크리에이터는 변화하는 온라인 쇼핑 콘텐츠 시대에 맞게 짧은 영상으로 한식의 매력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는데요. 이제는 한국이 K-팝의 열풍에서 그치지 않고 K-푸드를 포함한 음식 외교를 통해 소프트 파워의 힘을 내세울 수 있는 선진 강국으로서 활약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부분은 한국의 OTT 컨텐츠에서 나타나는 K-푸드와 음식 외교입니다. 특별히 흑백요리사와 서진이네라는 두 프로그램을 예시로 한국의 K-푸드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어떠한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볼 프로그램은 흑백요리사인데요.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은 9월 17일 공개 이후 전 세계적인 인기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4개국 1위를 포함하여 전 세계 총 28개국에서 본 프로그램은 탑10에 올랐고 특히 공개 이후 2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권 방송 글로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가 없는 중국에서도 흑백요리사의 영상이 SNS에 올라올 정도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흑백요리사는 글로벌 OTT 내 한국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며 문화 교류, 예술, 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소프트 파워, 즉 문화, 가치, 외교적인 매력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 자체의 화제성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력에 있어 한국의 음식 예능은 공공외교적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요즘 K푸드 열풍과 함께 한국의 음식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행사들이 점점 더 많이 개최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월 15일에는 코리안 푸드 쿠킹 클래스라는 쿠킹 행사가 개최되었고 흑백 요리사를 보고 참여하게 되었다는 수많은 참가자들의 소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흑백 요리사의 화제의 출연자 에드워드 리 셰프는 2024년 윤 대통령의 방미 기념 백악관 국빈 만찬에서 게스트 셰프로 초청되며 미국과 한국의 외교 무대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시작해 흑백 요리사와 같은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음식 문화를 알리고 외교 무대에서도 음식을 활용한 문화 교류 증진 현상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프로그램은 서진이네입니다. 서진이네는 해외에서 특정 기간 동안 한국 음식점을 차려 운영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으로서 2023년의 시즌1의 흥행에 이어 2024년 시즌2 또한 매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K푸드를 알리고 열풍을 일으키는 데 이바지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올해 여름 동안 방영된 시즌2는 북유럽 아이슬란드에서 전통적인 곰탕 뚝배기나 소갈비찜을 판매하는 등 이전과는 달리 비한국인들에게 생소하고 낯선 한국의 음식들까지도 전파했습니다. 이제는 떡볶이, 비빔밥, 불고기와 같은 전통적인 알려져 있는 K푸드가 아닌 더 다양해진 음식을 알리는 기회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음식을 먹는 방법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음식이 국경을 뛰어넘는 언어로서 작용하고 더 나아가 문화를 공유하는 그런 교류 열풍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음식 예능과 OTT 콘텐츠들은 최근 더 큰 인기를 끌며 K푸드의 트렌드를 점점 확산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한국의 음식을 알리는 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화 교류와 공공외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통해 음식을 활용한 한국의 공공외교에 대해 더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안녕!